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 이런 국가 R&D 사업의 성과를 이렇게 관리하는 그 부서의 팀장입니다. 김태진입니다. 저는 이제 배우랑 모델 겸업하고 있는 문다인이라고 합니다. 저희 컨텐츠가 사실은 일반인들을 상대로 보여줘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보통 이 연구자들의 특성이 쉬운 것도 어렵게 말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서 그거를 쉽게 풀어서 모르는 거는 다시 물어보고 하다 보면 한 두세 번만 물어보면 쉬워져요. 모든 게.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한번 그렇게 쉽게 물어보고 이해하는 법을 배워보도록 하시죠. 그럼 오늘은 어떤 분과 함께하게 되는 건가요? 네, 오늘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한 프로젝트인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가상현실, 증강현실과 관련된 이러한 디바이스를 만들었대요. 그 예전에 뭐 나왔었던 구글 글래스 같은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구글 글래스. 그런 것들과 관련된 기술을 한층 심도 있게 연구하신 그 결과가 있다고 해서 오늘 찾아왔습니다. 그럼 한번 모셔볼까요, 저희? 네. 우와!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홀로그램 센터의 정진수 팀장입니다. 네, 팀장님이요. 네, 반갑습니다. 이 전자기술연구원이 어떤 기관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고. 네, 그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이제 1990년대에 이제 그 산자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의 어떤 근간 산업을 좀 더 키우고 또 기업들을 약간 지원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생겨서 이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있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는 당시에는 이제 전자부품연구소라는 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됐고, 또 이제 자동차 부품 연구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설립을 돼서 이제 핵심 국가 기술에 대한 역량을 키우고자 이제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뭐 IT 기술, 뭐 ICT 기술이 이제 많이 발달하면서 이제 2021년도에 이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면서 이제 보다 이제 전자 부품만이 아니라 이제 보다 넓은 이제 ICT R&D 기술 쪽에 좀 더 역량을 집중하고자 이렇게 개명을 해서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그램 연구센터는 이제 홀로그램이라면 이제 다들 좀 이제 미래의 기술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으로 이제 국가 산업에 좀 미래 기술 쪽으로 디스플레이 기술으로 좀 연구를 역량을 집중하고자 저희 센터도 그 최근에 생겼어요. 생긴 지 한 4, 5년 정도밖에 안 된 신생 센터인데 앞으로 이제 국가의 미래 기술을 좀 책임지고자 홀로그램 산업에 홀로그램 기술에 좀 더 연구를 하고자 이렇게 설립된 센터입니다. 과제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 과제를 이제 시작하게 된 배경은 이제 어떻게 되었냐면요. 그 당시가 이제 코로나 19로 인해서 이제 처음에 딱 그런 비대면 그런 산업이 활성화되고 또 메타버스나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에 대한 이제 관심이 많아질 때였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로는 증강현실, 가상현실을 우리가 이제 좀 쉽게 또 오래 쓸 수 있는 어떤 글라스 형태의 디바이스를 만들자 이런 거에서 처음 이제 시작이 됐었고, 또 마침 이제 비대면 산업이 발달하면서 가장 그때 핫했던 산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메타버스. 네, 그때 이제 배달 산업이 엄청 이제 떴었습니다. 그때 이제 다양한, 물론 이제 저희가 좀 풍요롭게 이런 음식을 집에서 시켜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생겼지만 좀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도 있었어요. 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배달을 하시면서 이제 또 콜을 잡아야 되고 또 처음 가시는 길도 가야 되고 하니까 이렇게 배달을 하시면서 이제 핸드폰을 봐야 되는 그런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시면 그런 상황이 생겨서, 그럼 우리가 이런 증강현실을 배달 산업에 이제 접목을 시켜서 어떤 이런 운전할 때 이제 방해를 받지 않고 어떤 배달 콜도 잡고 내비게이션도 볼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를 이제 결합을 해서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과제를 이제 처음에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런 딱 시대적 배경에 맞으면서 다행히 이제 또 과제가 잘 선정이 돼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글래스 같은 형태의 디바이스를 써서 쓰고, 네네. 우리가 여기서 보통 폰에서 보는 네이버 지도나 뭐 카카오 지도 같은 것들이 네, 맞습니다. 이 실제 여기서 같이 중첩이 돼서 보여지면서 내가 손을 쓰지 않아도
안경으로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뭐 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사물이 다 보이는 가운데서 이게 내가 원하는 뭐 지도나 이런 것들을 중첩시켜서 같이 볼 수 있게. 네, 네, 그 보통은 이제 VR이라고 하면은 이제 Virtual Reality, 이제 가상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눈 앞에 이제 그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런 것들이 뭐 게임을 한다거나 어떤 뭐 다양한 뭐 컨텐츠를 뭐 집에서 즐긴다거나 할 때는 당연히 이제 또 유용하고 또 재미있게 사용을 하시지만,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운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외부를 돌아다닌다거나 할 때는 이렇게 눈앞에 어떤 글래스가 아닌 그 디바이스를 앞에 놓고 이제 활동하기에는 무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증강현실이라는 개념은 이제 외부를 이렇게 좀 넓은 시야로 보면서 거기서 우리가 뭐 이쪽에 뭐 자동차가 있다, 아니면은 저쪽 길로 가야 된다, 이런 거를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말 그대로 현실을 증강하는 기술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자 하는 바는 그런 단순히 이제 앞에가 차폐된 이제 가상현실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시야로 이제 외부의 광경을 보면서 거기에 우리가 뭐 라이더들이라든지 뭐 배달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조금 더 정보를 편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그 프로젝트와 관련된 내용 중에 이 VR, 뭐 AR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게 VR이 보면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 차이는 좀 아시나요? VR은 이제 완전히 가상 세계에 갇혀 있는 느낌. 네. 그리고 AR은 진짜 뭔가 현실과 함께 하는 그런 느낌? 약간 그런 차이라고 간단하게 알고 있거든요. 되게 쉽지 않은데 그거 구분하는 거 정확히 하셨고요. 근데 사실 VR 같은 경우는 주변에 막 VR 게임 네, 그렇죠. 이런 걸로 쉽게 접할 수 있는데, 네. 사실 AR은 그렇게 주변에서 많이 본 적이 없긴 하거든요. 네, 정확한 질문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AR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못해요. 가격도 만만치 않고 그리고 용도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요즘에 구글에서 구글이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죠? 구글 글래스가? 네, 구글에서도 이제 내부적으로는 진행을 하고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너무 편리하고 실생활에서 정말 잘 쓰일 법한 그런 기술이잖아요. 근데 왜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저희가 주변에서 접하지 못하는 건지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 프로젝트를 아직 끝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네. 네. 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분명히 또 활성화가 되고, 이제 네.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게 그렇습니다. 되는. 네. 저만 믿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한데요? 네. 좀 조사를 해보니까 네. 메타라고 하는 페이스북 네, 이제 맞습니다. 바뀐 네. 회사가 메타잖아요. 메타에서 만든 오큘러스, 네. 이제 VR 기기고, 이제 완전히 게임이나 뭐 이런 가상현실을 할 수 있는 거고, 증강현실의 대표적인 것은 아까 얘기한 구글 글래스나 그리고 그 이외에 뭐 그 홀로렌즈, 네,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MS에서 있습니다. 홀로렌즈 2라는 게 나왔는데 거의 안경에서 조금 더 두툼 뭐 이런 게 있고, 네. 그런 제품들은 보니까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살 수 있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그런 것도 비슷한 원리인지, 요새 자동차 타면 네. 이렇게 사물인 뭐 자동차인지 사람인지 신호등인지 막 인식해서 보여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네. 약간 비슷한 느낌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강현실에서는 이제 증강현실을 이제 조금 넘어서 이제 MR, 이제 혼합현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부로부터 이제 물체들을 인식을 해서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물체를 인식하는 인공지능 기능이 MR과 이제 접목이 되면서 이 산업에 이제 굉장한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저희 주변에 많은 것 같아요. 네. 많이 활용될 개연성이 많이 높고, 네.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활용 방안은 많이 다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과제에 대한 설명을 아까 대충 해주셨는데, 네. 주되게 개발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몇 가지로 좀 포인트를 짚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그 구글 글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이게 약간의 작은 뭐 프리즘 같은 게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작은 화면으로 이제 증강현실을 보기 때문에 좀 몰입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제 몰입도가 많이 떨어지고, 솔직히 이제 밖에서 보기에도 그렇게 보기에 외형이 좋진 않죠. 왜냐면 눈앞에 이렇게 어떤 유리 조각을 이제 달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홀로렌즈 같은 경우는 그 DOE라는 기술을 사용을 해요. 이제 DOE라는 게 네, 좀 어려운 기술이지만, 네, 아무튼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유리에 이제 미세한 패터닝을 이제 새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반도체 공정 수준의 어떤 그 기술력과 이제 자본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고가이고, 저희도 이제 한 대밖에 없어요. 저희 연구소에도 이제 한 대밖에 없는데, 이제 고가이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대중에 이제 또 널리 보급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그 과제에서는 HOE, 이제 홀로그래픽 옵티컬 엘리먼트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제 구글 글래스처럼 이제 작은 화면도 아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처럼 큰 홀로렌즈처럼 큰 화면을 제공하지만, 그렇게 또 엄청난 비용이 들지 않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과제는 네. 어떠한 차별성,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 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네네. MS도 그렇고, 중국의 엔리얼? 네, 엔리얼이라는 있습니다. 제품도 있었고, 네. 또 한국 제품도 최근에 나온 거 본 것 같아요. 네. 그런 제품들이 있다면 네. 어떤 차별성과 경쟁력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AR 디바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는 이제 HOE, 홀로그래픽 옵티컬 엘리먼트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HOE의 특성은 일단은 투과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AR 디바이스를 보면은 막 눈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막 빛이 막 반사돼서 이렇게 눈 대 눈으로 이제 컨택을 하고 의사소통을 하기 어렵거든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개발하는 HOE 기술은 이제 투과성이 있고 매우 얇기 때문에 굉장히 경량으로 저희가 실제로 이제 앞에 어떤 광학적인 장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외부 환경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이고요. 네. 그럼 진짜 안경처럼 네, 그렇게 맞아요. 디자인도 가능한가요? 막 네. 예쁘게 패션 안경. 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개발하는 기술은 이쪽에 안경에 이제 디스플레이 모듈만 달면은 여기 그냥 필름 하나를 붙이는 것으로 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잘못 보여지면 옛날에 우리 그거 생각하면 되죠. 포켓몬. 네, 포켓몬고. 포켓몬고 네, 포켓몬고. 네. 게임이요? 해봤어요? 그럼요. 아, 예, 저는 안 해봤는데. 네. 하여튼 포켓몬고 게임이 막 다니면서 이렇게 맞아요, 잡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죠. 네. 네, 그런데 그러한 컨텐츠를 그때그때 만들어서 고화질의 컨텐츠를 빠르게 보내주는 기술.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그 컨텐츠를 그 4K의 60프레임? 네, 초당? 4K 60프레임을 그쵸. 지원하는데 디스플레이도 같이 개발하고 그거 있습니다. 만만치 않아 보이던데. 네, 맞습니다. 네, 네. 이 증강현실 컨텐츠들을 이렇게 막 뿌려놓는 거 아니에요. 네, 내가 맞습니다. 원하는 네, 대로. 네. 그러면 엄청 좋아 보이고 시야각도 목표가 80도요? 60도? 네, 80도입니다. 80도. 그 시야각이란 건 뭔가 하면 이게 그런 거 볼 때 보면 여기 있는데 실제 가보니까 안 보이고 좀 틀면 안 보이고 하는 것들을 거의 80도까지 다 보일 네, 수 있게 맞습니다. 그래서 광시야각을 네. 잡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구글 글라스나 이제 홀로렌즈도 이제 시야각이 한 30도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HOE 기술을 통해서 이제 넓은 곳으로 좀 더 이제 현실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광각의 넓은 기술의 시야각을 가지면서도 네. 고화질의 컨텐츠를 만들고 네, 그것을 맞습니다. 실시간으로 증강현실로 보여줄 수 있는 네. 그런 기술을 만드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걸 하기 위한 하나의 안경처럼 생긴 디바이스를 만드는 게 목표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새로운 컨텐츠 계속 말씀하셨는데 진짜 소비자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컨텐츠보다는 기존에 저희가 쓰고 있는 것들을 이제 얼마나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새로운 것도 맞아요, 좋지만 맞아요. 예. 내가 기존에 쓰고 있는 걸 활용해야 좀 더 활용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어떤 게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말씀하신 대로 이제 증강현실이나 이제 그 혼합현실은 앞으로 도전해야 될 콘텐츠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실 저희가 이제 다 개발할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지금 실생활에서 필요한 기술 그래서를 집중을 해서 어떤 사업화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그런 배달업계 또 운수업계에 필요한 그런 내비게이션 서비스 혹은 또 이런 정보를 콜을 자동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통신 서비스를 이제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콘텐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콘텐츠 생성에 대한 어떤
기술은 이제 개발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여러 콘텐츠에 접목하기보다는 일단 타겟 딱 산업을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많이 들어보셨던 뭐 배달 대행 업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쪽이랑도 긴밀하게 연결을 해서 미팅도 진행하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냥 드는 생각인데요. 네. 배달의 민족과 같이 협력을 하시면 네네. 돈 좀 낼 수 있대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배달의 민족은 아니고 그런 그 배달할 때 대행 업체에 그런 기기들을 공급하는 스타트업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그 라이더들의 좀 편의성을 위해서 뭐 라이더들에게 어떤 오토바이, 운송수단과 어떤 뭐 헬멧 이런 다양한 디바이스들을 이제 공급해주는 그런 업체들이 그거를 있거든요. 헬멧에 넣으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최종 목표가 이런 헬멧을 개발하는 것에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 헬멧으로 하면 좀 쉬워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물론 덩어리가 이제 커지니까. 네, 물론 이제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뭐 쉬워질 수도 있는데 안경형으로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핵심 기술은 일단은 다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광학 부품의 이제 소형화라든지 또 디스플레이 소형화 또 이제 그런 HOE 기술 이런 거 이제 다 개발을 했는데요. 사실 그거를 이제 하나의 제품으로 저희가 출시하기에는 이 과제만으로는 조금은 역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네. 예, 그 여기 보면 네. 그 목표 중에 네네. 4디옵터 호 렌즈라고 하는 게 있던데. 네네. HOE 렌즈. 디옵터는 이제 우리 안경 쓸 때 이 안경 도수 얘기할 때 네, 맞습니다. 많이 디옵체죠. 그러니까 깊이 뭐 이런 거 네네. 볼 수 있는 거고. 네. 네네. 호 렌즈는 뭐예요? 그 호가 아니라 이제 HOE 이제 홀로그래픽 옵티컬 엘리먼트라는 거고요. 홀로그래픽 네. 옵티컬 엘리먼트.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디옵터가 이제 깊이를 이제 그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근데 사실 어떤 물체를 이제 가상에 띄운다고 할 때 뭐 1m에서 2m 옮기는 거랑 이제 1m에서 눈앞에 25cm 정도까지 옮기는 거가 이제 거리상으로 미터로 이제 거리상으로 갔지만 실제로 이 렌즈 입장에서는 굴절력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1m에서 그 안쪽으로 옮기는 게 이제 더 어렵습니다. 이제 안쪽으로 오는 게 더 어려워요? 네, 멀리 맞습니다. 보내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네, 멀리 보내는 것보다 이제 왜냐면 이제 그만큼 더 이제 빛을 많이 꺾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빛을 꺾어주는 것에 대한 단위가 이제 디옵터라고 이제 HOE 렌즈는 네. 광학 기운 거예요? 네, 붉으면 맞습니다. 렌즈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4디옵터라고 한다면 이제 4디옵터라고 한다면 굉장히 빛을 많이 굴절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만약에 저희가 눈앞에 이제 렌즈를 넣고 본다면 이제 안경을 끼면 이제 되게 못생겨지잖아요. 저도 물론 도수가 높은 안경을 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다른 사람이 이제 외부 환경을 볼 때 그 일반 렌즈로 인해서는 이제 왜곡이 돼서 보이겠죠. 그렇겠죠. 네. 네. 그렇지만 이제 HOE 기술은 그러한 굴절력을 80도 이상으로 꺾어주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외부의 빛에서는 반응을 하지 않는 일반 필름과 동일합니다. 편광 필름, 편광 렌즈 뭐 이런 개념하고도 비슷한가요? 네, 유사합니다. 근데 이제 편광 같은 경우는 이제 빛의 편광 방향을 통해서 그렇죠. 이제 선택성을 가지잖아요. 근데 HOE 같은 경우는 빛을 이제 투사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제 선택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안쪽에서 이제 쏴주는 빛은 눈으로 보내주고 그렇지만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은 그대로 다 통과를 해서 네. 이런 두 가지의 안쪽에서 쏴주는 영상,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그런 HOE. 근데 궁금한 게 여기서 증강현실로 이렇게 쏴줄 수 있는 그 방식은 뭐예요? 되게 어려워 보이던데. 그래서 사실은 저희 과제에서는 여러 가지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HOE 기술도 있고요. 그래서 렌즈 기술?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제 프로젝션을 해주는 광학 기구도 이제 굉장히 소형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도 같이 개발을. 직접 설계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와 이제 같이 이제 컨소시엄으로 이제 에픽옵틱스라는 이제 광학 설계 전문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와 이제 같이 설계를 하고 그쪽에서 이제 프로젝터 이런 걸 많이 제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소형으로 직접 제작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 눈앞에 이렇게 쏴서 보이잖아요. 네네. 다른 사람도 안 보이죠. 보여요? 이게 어떻게 안 보여요? 왜냐면 이제 저희는 이제 반사가 돼서 이제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HOE 렌즈의 이제 장점은 이제 효율이 좋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투과되는 빛이 반사돼서 저희 눈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이제 저희가 뭘 보는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문다인 배우님을 이렇게 검색하고 있어도 이제 배우님을 모르시는 거죠. 너무 신기하다. 네. 특정한 거리와 그 심도를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이 상이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기술인가요? 네, 맞습니다. 신기하다. 또 그렇기 위해서 또 하나의 핵심 기술은 이렇게 소형 디스플레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4K를 거의 1, 2cm에 집적해서 이제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도 이제 같이 개발을 하고 있고 4K를 1, 2cm 보여지는 네, 맞습니다. 보여지는 네, 그래서, 것이 네,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이제 소형화해서 만드는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메이라는 이제 업체와 또 같이 공동 공동 연구 기관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시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은 뭐예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기술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HOE 기술도 종합 기술이네요. 뭐 네, 과학부터 맞습니다. 네. 전자, 네. 통신 기능도 있나요? 통신 기능까지 이제 네, 저희가 클라우드 이제 해서 이제 어쨌든 전송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뭘로 연결은 뭘로 해요? 와이파이로 해요? 아니면 뭐 그냥 일반 네트워크로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타겟은 저희가 이제 핸드폰이랑 이제 연동을 하는 것을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과제 처음에 제안을 했을 때는. 근데 최근에 이제 뭐 AI 칩 이런 거를 해서 굉장히 소형의 고성능 PC가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손바닥만한 PC인데 거기서 이제 뭐 4K로 사실 양안으로도 처리를 할 수 있고 통신 모듈도 지원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개발이 되어서 이제 그런 것과 이제 연결을 이제 최종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확히 안경 형태의 디바이스로 만들고 네. 그리고 그걸 이제 통신 이 단말기하고도 같이 연결해서 뭐 와이파이든 네. 뭐든 블루투스든 연동해서 네. 통신이 되고 네. 거기 있는 데이터들이 다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자체적으로는 안 될 테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핵심 기술이 이제 워낙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HOE 기술도 있고요. 또 소형 디스플레이도 개발해야 되고 광학 유닛도 만들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콘텐츠를 이제 빠르게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핵심 기술들을 이제 통합하는 과정이 이제 조금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어려웠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관 간에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각 기관의 이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제 개발하는 것이 조금 어려웠었던 감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또한 어려웠던 점은 저희가 이제 기존의 이제 홀로그램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은 되게 계산량이 많아서 일반적인 컴퓨터로도 오래 걸렸어요. 네, 그렇지만 마침 저희 또 최근에 이제 딥러닝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딥러닝 기술을 저희가 접목을 시켜서 그런 고화질의 콘텐츠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기술도 같이 개발을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만이 아니라 최근의 트렌드를 같이 어댑트 해가지고 좀 기술 개발에 약간의 병목을 뚫어낸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개발하시고자 하는 거에 가장 핵심이 뭐였어요? 가장 핵심은 사실은 HOE 기술, 네, HOE 기술, HOE 렌즈 기술이요? 네, HOE 렌즈 기술에 이제 홀로그램 영상을 이제 어떻게 띄우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착용할 수 있는 소형 프로젝트를 네. 홀로그램 렌즈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심도와 내용을 네. 가지고 할 건지가 핵심이네요. 네, 맞습니다. 컨텐츠야 뭐 직접 하시는 건 아닐 테고 네, 만들어진 거를 활용하셔도 되겠지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비즈니스 모델이 앞으로 뭐 배달의 민족이면 네, 거기에 최적화된 컨텐츠들로 이렇게 만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뭐 아무거나 하기는 어려울 거고. 네네. 이렇게 HOE 렌즈에 정확히 홀로그램을 이제 표시하는 그런 기능이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광학계가 그 소형화를 하기도 하고 또 HOE는 신기술을 적용하기도 하니까 이제 눈으로 투사된 상이 막 왜곡돼서 막 보이는 현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사람 눈에 똑바로 보이게 될까에 대한 연구를 이제 많이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도입한 게 이제 최근에 유행하는 이제 CITL이라는 기술이 있거든요. 네, CITL이라고 카메라 인더 루프라는 기술이에요. 보통은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 상으로 이제 왜곡된 그 장면을 이제 보정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개발한 것은 이제 카메라로 직접 영상을 찍으면서 카메라 이제 어떻게 영상이 왜곡되는지를 반영을 해서 바로 이제 컴퓨터에서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보정을 하는 그런 기술을 또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근데 VR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착용하고 했을 때 좀 멀미나고 약간 이런 네, 것들이 좀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도 그렇게 멀미가 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VR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저희가 좀 자세히 보긴 하지만 그 화면이 고정돼 있어요. 이제 고정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뭐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보던 멀리 있는 물체를 보던 고정된 화면에서 보기 때문에 멀미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자 하는 홀로그램 컨텐츠 같은 경우는 그 과제의 이제 제목인 4디옵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4디옵터인 25cm부터 0디옵터인 무한대까지 깊이 표현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거 볼 때는 눈앞에 초점이 여기 맺히고 멀리 있는 거 볼 때는 또 멀리 볼 수 있어서 그런 멀미나 이런 것들이 기존의 VR 기기보다는 덜한 그런 장점이 근데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를 네. 본다고 얘가 인식을 해요? 내가 지금 뭘 보는지 어떻게 알아? 아,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뭘 보는지 네. 어떻게 알아? 내가 여기를 보는데 저걸 볼 수 AR 있는 거고 멀리 있는 거 볼 수 기기에서 있잖아요. 그렇죠. 이 네, 엄청 네, 중요한 맞아요. 질문인데 네. 내가 뭘 보고 있는지 네. 이 보고 있는 거에 따른 상황 설명이나 증강 현실이 정확하게 구현돼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게 그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초점 조절이 되는 거를 이제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제 그거에는 이제 보통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콘텐츠에 아예 맡기는 방법이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눈의 초점만을 이제 측정을 해서 또 저희가 콘텐츠를 표시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첫 번째로 이런 콘텐츠에 맡기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저희가 이제 핸드폰을 볼 때는 이제 2m 앞에 놓고 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눈앞에 놓고 보고 또 저희가 운전을 할 때는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눈앞에 초점을 맞추고 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타겟으로 하는 배달 산업에서 어떤 정보라든지 그런 눈앞에 보고 있을 뭐 글을 읽는다든지 이런 거는 그냥 그 눈앞에 이제 근처에 이제 띄워주는 거예요. 그 컨텐츠를. 그럼 저희가 알아서 눈은 이거에 맞춰서 초점 조절을 하겠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또 저희가 또 운전을 하시면서 라이딩을 하시면서 길 안내나 여러 가지 좀 멀리 있는 어떤 건물에 가야 되는지 이런 거는 콘텐츠 자체에서 멀리 표시를 해줍니다. 그럼 눈이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초점 조절을 알아서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콘텐츠를 저희가 표시하는 그런 목적에 따라서 깊이를 이제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어떤 홀로그램 기술의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눈의 초점 반응을 또 파악을 해서 콘텐츠를 표시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게임이라든지 좀 더 인터랙션이 필요한 부분, 이제 그런 부분은 최근에 이제 동공 추적이라든지 아니면 눈의 초점을 추적하는 그런 장치들이 이제 많이 이제 개발이 되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좀 저희가 연동을 해서 하면 좋겠지만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다음 기술로 이제 저희가 추가 연구로 남겨두고 지금은 콘텐츠의 입장에서 우리가 눈이 알아서 초점을 조절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알아서 있습니다. 봐라. 맞습니다. 여기 띄우면 니네가 알아서 이걸 그쵸. 봐라. 약간 네, 그런 맞습니다. 느낌이에요. 지금 네. 말씀하신 게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대단히 기술적 난이도가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콘텐츠에 맡기는 거하고 네. 나의 초점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네. 제공해 주는 거하고는 엄청나게 기술적 차이가 큰데 네, 네. 좀 쉬운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초점을 이제 맞추게 된다, 초점을 파악을 해서 거기 띄워주게 된다면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눈에 초점을 맞추는 데만 영상을 표시하면 되는 오히려 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눈의 초점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넓은 깊이에 다양한 깊이의 3D 콘텐츠를 쫙 뿌려준다. 이게 더 어려울 것 같잖아요, 혹시.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저희 홀로그램 세터의 홀로그램 기술입니다. 그 홀로그램 광학 기구 렌즈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커버가 될 수 있겠구만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네요. 네, 그래서 약간 정리하자면 특정한 상황에 맞춰서 특정 깊이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기술은 눈의 움직임의 센싱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기술적으로는 쉬울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눈의 움직임에 그런 센싱이 필요 없이 그 공간 자체에 영상을 뿌려주는 것은 그런 센서는 필요 없지만 오히려 디스플레이 기술 자체는 좀 더 어렵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 생각한 거랑 정반대예요. 오히려 더 어려울 줄 알았는데 이게 더 쉽고. 네, 맞습니다. 네, 네. 신기하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거 네. 여기 다 공개되는 거라.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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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냐하면 이제 네. 다르게 주장하시는 분들 입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예전에는 이제 둘 다 어려웠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동공 추적 이런 인공지능이 사실 또 많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동공 추적, 초점 추적 이런 거에 대한 기술들이나 어떤 솔루션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계속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진짜 직접적으로 눈에 넣는 렌즈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눈에 넣는 렌즈로요. 사실 그런 디스플레이 쪽만 하면은
뭐 발표된 논문도 있는 걸로 알아요. 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냥 단순히 이제 디스플레이로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 연결된 뭐 처리 장치도 있어야 되고 그걸 하면 이제 뭐 선도 연결이 돼야 되고 아무래도 열이 많이 나잖아요. 이제 처리량이 많으면. 근데 눈에 이제 넣으면 이제 열이 나서 눈이 이제 각막이 손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큰일 나겠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했을 때는 아직은 조금 어려운데 그냥 단순히 뭐 디스플레이를 넣는다던가 이런 거는 지금도 충분히 가능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 말씀하시는 건 HOE 계속 말씀하셨는데 약간 네. DOE는 좀 더 고가고 막 거의 네. 반도체 수준으로 막 유리에 반도체선을 새겨놓는 수준이라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실 그런 거는 DOE가 좀 더 적합한가요? DOE DOE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아니요, HOE가 더 좋은 기술입니다. 네, 네. 물론 이제 DOE 그 장단점이 있어요. 이제 HOE 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 이제 아날로그 기술로 만들거든요. 아날로그 기술로 만들고 이제 DOE는 이걸 시각 공정을 통해서 좀 저희가 원하는 패턴을 정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HOE가 이제 조금 더 얇고 좀 더 가볍게 만들 수 있고 또 저가로 만들 수 있어서 사실 HOE가 이제 더 앞선 기술이지만 조금 사업화까지는 아직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 그리고 그 연구를 이 과제에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타입들을 이렇게 뭐 제작해 보시고 요즘에는 뭐 예전같이 뭐 금형 떠가지고 사출물 해가지고 만들 필요도 없고 다 프린터 맞습니다. 하면 되는데 네네. 저 렌즈는 어떻게 하셨어요? 렌즈도 프린터로 만드셨나요? HOE 렌즈 말씀이시죠? 예, HOE 렌즈. 아니요. HOE 렌즈는 저희가 직접 광학회사를 통해서 만드셨어요? 네네. 기록하는 이제 저희도 이제 같이 장비가 있고 네. 또 이 HOE 쪽으로 이제 그 저명하신 충북대학교 이제 김남 교수님 연구실을 이제 저희랑 이제 같이 과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제 만들고 이제 저희도 그거를 이제 이식해서 또 대량 생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만들고는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타겟은 어디로 맞추고 계세요? 목표가? 일단은 저희가 이제 모듈 형식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헬멧 안에 이제 장착을 하면은 헬멧이요? 네, 헬멧 안에 장착을 하면은 이제 헬멧형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가 될 거고요. 물론 이제 헬멧에서 모듈을 탈착을 하면은 이제 안경 형태로 쓸 수는 있는데요. 사실 그거를 이제 안경 안에, 그러니까 광학계라든지 디스플레이는 충분히 이제 내장을 할 수 있지만 그런 프로세싱 유닛들은 아무래도 이제 안경에서 선을 이제 따로 빼서 뭐 허리에 차거나 하는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유선으로? 네, 그래서 허리에 뭐 차서 이제 거기로 이제 무선으로 이제 서버가 통신을 하던가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안경형으로 한다면은 안경형의 뭐 허리에 약간의 부가적인 배터리라는 걸 차는 형태가 될 거고, 사실 헬멧형으로 한다면 전부 다 탑재한 이제 완제품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헬멧형으로 하면은 뭐 전원 장치도 그 안에 넣을 수 있고, 네, 맞습니다. 뭐 직접적으로 네. 송수신할 수 있는 네, 통신 네. 디바이스도 그 안에 넣을 수 있어서 훨씬 쉬워지겠지만 네. 안경으로 해서 집적화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안경으로 할 경우에는 유선으로 한다. 아무래도 그 광학적인 그런 기술들은 사실 안경으로 하기도 충분한데요. 네. 그런 배터리라든지 그렇죠. 이런 네. 것들은 이제 사실 저희 이 과제에서만 이제 개발할 수는 이제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발전을 한다면 당연히 이제 내장하기는 이제 쉬워지겠죠. 네. 그 지금 나와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 네, 네. 하고의 뭐 경쟁력이 좀 나름 있으셔야 네네. 여기 나중에 뭐 비즈니스 모델을 갖거나 사업화를 시켰을 때 네네.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네네. 일단은 이제 엘리얼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반거울 형태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반거울 형태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앞에 네, 그래서 이런 평면 렌즈가 아니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제 반거울을 삽입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께가 일단 두껍게 되고요. 반거울의 이제 단점은 반은 투과를 하지만 또 반은 또 반사를 한다거든요. 그래서 일단 효율이 반으로 떨어지고 그만큼 또 외부의 빛이 반밖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또 어둡게 되죠. 그래서 야간이나 이런 때 쓰기에는 이제 굉장히 또 그래서 선글라스 형태로 네, 시커멓게 맞습니다. 해놨군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가 보면 시커멓잖아요. 맞아요. 선글라스 네,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이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께나 어떤 효율 이런 거에 이런 엔리얼에 비해서 장점이 있고요. 이제 레티놀 같은 경우는 이제 얇은 두께 약간 미세한 반사 거울을 이제 넣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공정 자체가 또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일단은 공정 자체가 어려워서 뭐 대량 생산을 하더라도 뭐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이제 단가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미세한 거울을 삽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유리가 아닌 그런 플라스틱으로 이제 공정을 했을 때 거울이 약간 울어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보면 이제 약간 미세한 거울도 이렇게 촘촘히 박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애니얼에? 아니 레티널에. 레티널에? 그 이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조금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 이제 거울 패턴이 뭐 안 보일 때도 있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집중해서 보면은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데 이제 HOA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필름 형태로 이제 큰 렌즈가 이제 압축이 돼서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무게도 가볍고 그런 어떠한 패턴 같은 것도 이제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제품들은 네. 걔네도 이렇게 선이 따로 있어서 이렇게 뭔가를 휴대하고 다녀야 되는 건가요? 걔네는 무선. 아니요, 뭐 중국 거는 유선인 것 같고 네, 맞습니다. 한국 제품은 어떻게 그것도 유선이에요? 레티널 지금은 사실은 그런 AR 글래스 산업, 뭐 저희들뿐만 아니라 뭐 레티널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회사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한계점이라고 할까요? 이게 사실 광학적인 아이디어는 많습니다. 이제 광학적인 아이디어도 많고 뭐 HOA라든지 레티널의 어떤 미세 거울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가 통합을 해서 안경용으로 내장을 뭐 배터리, 뭐 프로세서, 디스플레이까지 할 그거는 사실은 아직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는 사실은 대기업이랑 또 많이 이제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레티날 같은 경우도 그런 핵심적인 광학 부품에 집중을 하고 있고 실제 구형 같은 경우는 조금 큰 형태의, 그러니까 큰 형태의 어떤 프로토타입 또는 아니면 이렇게 안경 형태의 그런 시제품을 이제 저희도 접해봤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뭐 따로 프로세서를 뭐 핸드폰 이런 걸 연결을 해서 구동하는 방식 유선으로? 네, 하고 있었습니다. 네. 소형화에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직접화된 모듈의 기술들을 또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뭐 추가적으로 기술 이전이나 뭐 글래스 형태로 이제 개발하고 하자 하는 데서는 뭐 여러 가지 사업화를 통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헬멧은 무선이죠?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 타겟이나 목표 같은 게 헬멧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경 같은 제품은 되게 그래도 조금 많잖아요. 근데 왜 헬멧은 없어요? 있어요? 나와 있는 제품이 있나요? 그게 사실은 헬멧의 어떤 수요가 그전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게 아시다시피 이게 그런 배달 산업이 이제 커진 게 어떤 그 모빌리티 산업이 커진 게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코로나 산업으로 해서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직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처음에 이제 개발 자체는 이제 안경 쪽으로 이제 많이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코로나 이후에 헬멧을 좀 개발하고자 하는 스타트업들이 몇 개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스타트업들을 저희가 좀 접촉을 해가지고 기술에 대한 좀 디스커션을 하고 피드백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그냥 단순히 이제 개발이라고 한다면 뭐 광학 모듈은 당연히 이제 글래스 형태로 이제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이제 광학 모듈만을 우리가 좀 사업화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헬멧 형태로 딱 붙여서 근데 진짜 다른 나라 가보면 오토바이들 진짜 많이 타잖아요. 많이 타죠. 네, 정말 그냥 아예 배달 수준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 네, 네. 이동수단으로 오토바이 많이 쓰니까 네, 많이 팔리겠다. 네. 발리 가보셨어요? 발리는 아직 안 가봤어요. 저 신혼여행으로 발리 갔다 왔는데 거의 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세요. 베트남이 진짜 대박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소름 돋을 정도로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저희 헬멧을 수출하면 그러니까 난리 나는 거지. 난리 나죠. 10명 중에 그쵸, 한 명만 그쵸, 써도 지금 그쵸, 대박인 그쵸, 거지. 그쵸. 자, 여기 네네. 마무리 작업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네네. 헬멧으로 이제 집적화시키는 일 네네. 그리고 무선으로 연동해서 내가 여기 그 폰에서 보는 네. 지도를 네. 구글 맵을 바로 내가 그 증강현실로 볼 수 있는 네네. 것이 될 수 있다면 네. 아주 좋은 결과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직 그 후속적으로 하셔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네, 맞습니다. 헬멧의 그 완성도는 어느 정도나 될 거라고 보세요? 헬멧의 완성도는 그 콘텐츠적으로 이제 기능면으로는 이제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이제 완벽하게 이제 구동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서비스에 따라서 뭐 가까운데 어떤 글자 같은 정보는 이제 가까운데 보여주고 뭐 방향지시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멀리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정도 그런 거는 이제 완벽히 이제 기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사실 뭐 실제로 뭐
배달을 거기서 이제 받고 주문하고 이런 거는 좀 더 이제 업체와 이제 연동이 필요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제품이 개발되고 나면 추가적인 뭐 연동을 통해서 개발하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과제에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해 오셨고 네. 가장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논문이라든지 뭐 기술이죠, 뭐 특허 이런 쪽에 다양하게 좀 실적들이 이제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양하게 어떤 실적들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어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핵심 기술들 여러 개를 저희가 다 잘 연구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만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핵심 기술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핵심 기술로 다양한 사업화를 할 수 있는 저희가 이제 과제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에픽옵티스 같은 경우는 HMD 쪽으로 이제 광학계 쪽을 사업화를 많이 하셔서 벌써 매출을 내셨고요. 또 저희 또 HOE 쪽 같은 경우는 학계에서도 유망하기 때문에 또 논문도 성과도 있을 수 있었고,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또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기술 같은 경우에도 메이에서도 워낙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화를 하고 있어서 그런 핵심 기술들을 많이 집적해 놓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연구를 하시면서 네. 연구비가 부족하셨나요? 효율적으로 또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하는 것이 또 그런 저희 캐티의 어떤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뭐 당연히 이제 뭐 부족하다면 이제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저희 이제 성과를 찾는 것이 저희 캐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국가 R&D를 수행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트렌드나 이런 걸 따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기 이제 핵심 어떤 그런 역량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었을 때 저와 같이 이렇게 딱 그런 분야에 맞는 과제가 나온다면은 훌륭히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물론은 국가 R&D 과제를 하면서 다양한 것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본인의 핵심 역량을 또 자기 전문성을 가지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 R&D 연구 과제가 어떤 인력들의 역량을 키우는 거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광학설계 쪽으로 많은 전문가들을 또 키워냈고 또 홀로그램 또 쪽으로 이제 딥러닝까지 이제 개발을 하면서 AI 쪽, 콘텐츠 쪽도 전문가들도 이제 많이 양성을 했습니다. 그게 다음 R&D 사업에 갔을 때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전체적인 국가 역량, 산업 역량에서 봐서는 좀 저희가 좀 36억이지만 100억 같은 그런 과제를 수행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예, 하여튼 말씀을 너무 잘하신다. 수고 세상에. 많으셨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늘려주세요. 100억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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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제 남은 일은 헬멧에 집착화시키는 일만 남으셨네요. 네, 맞습니다. 올해? 네, 네, 네. 아, 네. 조금 해보셨나요? 제가 헬멧을 사서 써봤는데 네. 그 배우님 같이 머리가 작은 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이제 머리가 커서 이제 넣을 공간이 많이 없더라고요. 설계해서 한번 직접 만들어 제작해 보시죠, 그러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헬멧을 프린터에도 사서 되고 네, 그거를 하니까. 좀 내부 구조를 이제 또 저희가 파악을 하고 거기에 좀 또 설계 도면을 넣어보고 또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까지 하신 거보다도 더 어려운 게 네. 구체적인 어플리케이션 타겟에 집착화시키는 일이 네, 맞아요. 엄청 어려운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이 배터리도 들어가야죠, 통신 모듈도 들어가야죠, 네, 네. 쫙 펼쳐서 집어넣어야죠, 또 경고성도 가져야죠, 네. 홀로그램 렌즈 이걸로다가 뭐 씌우든 네, 네, 하더라도 맞습니다. 네. 만만한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제작은 지금 이렇게 벤치탑 안경형으로 이제 제작을 했지만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안으로 이제 배치하는 이런 어떤 설계 도면이나 시뮬레이션 등을 이제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내비게이션은 정보들도 뭐 사실은 뭐 4K에 뭐 60프레임 정도까지는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한번 해봤다. 그런 개념이시죠? 사실은 이제 내비게이션 자체를 이제 타겟으로만 하면은 이제 그렇게는 필요 없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저희가 이제 타겟을 정해놓고 하지만 그거를 이제 또 안경형으로도 만들고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컨텐츠도 보는 걸로 이제 그런 폭넓은 그런 목표도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진 않고 이제 그것을 이제 바로 이제 다른 쪽으로 사업화하기에도 용이한 준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난도 스펙으로 잡았던 이유는 뭐예요? 4K 60프레임이라고 하는 뭐 시야 각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네, 맞습니다. 그 시야 각이 중요해요. 왜냐면은 시야 각이 클수록 저희가 넓은 화면에 눈에 보이는 화면을 보잖아요. 네. 근데 뭐 80도 정도의 넓은 화면에서 2K만 보면은 사실 화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일반적인 영상이랑 홀로그램 영상이잖아요. 홀로그램 영상은 이제 일반적인 것보다 거의 4배 이상의 그 정보량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4배이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데요. 이제 그렇게 된다면 기존의 뭐 2K나 이런 SLM보다 그런 디스플레이보다는 이제 4K로 더 많은 정보량을 주면 오히려 더 깊이 표현도 더 용이해지고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방식 있기 자체가 때문에 HO 방식이기 때문에 4K와 60프레임으로 했다고 봐도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네. 이게 아까 80도라고 하신 어느 정도예요? 이렇게 했을 때? 90도가 이거니까 각이? 조금 작지. 한 이 작은 게. 정도? 네, 저희가 그 사람 눈이 일반적으로 보는 게 이제 180도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한 120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야가 좁아서. 네, 180도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모니터를 이렇게 사무실에서 본다면 그게 한 뭐 60도가 안 되죠. 한 60 그 정도 되는데 한 80도 정도라면 저희가 이렇게 앞으로 정면을 봤을 때 충분한 영역을 커버하는 그런 정도. 그렇게 따지면 사실 4K가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면 맞아요. 그게 이 픽셀의 개수인 거잖아요. 네, 그게 맞아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보는 핸드폰은 진짜 그냥 한 요 정도 각인 거니까. 근데 네. 거기에서도 이제 4K로 요새 많이 보는데 이게 좀 더 넓어진 데다가 더 각이 넓어지니까 4K는 막 그렇게 오버 스펙은 아닌 것 같은 느낌. 저는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돼요. 헬멧이라는 상품을 쓰는 이유가 어찌 보면 안전성이 가장 첫 번째 이유잖아요. 헬멧을 네, 쓰는 맞습니다. 이유는. 네. 그러면 만약에 이 헬멧을 썼을 때 이 안에 뭔가 많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배터리라던가. 네네. 그랬을 때 안정성에는 아무 영향이 없나요? 일반 헬멧에 비해서?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점점 어려워진다 이거. 네, 네.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지고. 맞아요. 네. 저 헬멧을 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내장하는 그런 전자 제품에 대한 위험성도 있겠지만 사실 가장 큰 위험성이 글라스 같은 걸 했을 때 이게 유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깨져서 이렇게 위험한 게 제일 크거든요. 렌즈를 지금 유리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HOA 같은 경우는 필름 형태이기 때문에 헬멧에 이제 부착을 하고 이제 깨져도 오히려 헬멧의 앞에 그런 표면이 이렇게 파편화되는 걸 방지하는 기능도 약간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헬멧 형태의 그런 디스플레이 기술을 이제 AR 기술을 개발한다면 HOA가 가장 오히려 적합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 헬멧으로 해서 지도 서비스만 잘 해도 네. 수요는 뭐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 싸게 해서 그냥 안경으로만 해도 네. 여행 다니면서 뭐 길 안내도 가능할 것 같고. 네. 물론 이제 안경형으로 한다면 이제 조금 더 이제 극복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사업이 끝나고 이제 당장 사업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헬멧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 한 가지 더 그동안 유사한 과제를 보면서 네, 생각했던 게 네. 건설 현장에 가면 안전모 엄청 많이 쓰잖아요. 맞습니다. 법적으로 써야 네, 되잖아요. 네, 그 네. 안전모에도 그 디스플레이 장착하면 네. 그날 해야 될 일, 어디에서 무슨 일 이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만 있다면 네. 그것도 엄청나게 수요가 많이 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일반 사람들이 헬멧에 익숙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산업에 헬멧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꼭 써야 되는 게 오토바이 맞습니다. 탈 때 네. 써야 되고 건설 킥보드 탈 현장에 때도 써야 맞습니다. 돼요. 킥보드 써야 되나? 네. 아, 그것도 필요한. 네. 킥보드는 나 못 본 것 같은데. 전동 이거죠? 네. 네. 동네에서 사는 법적으로 써야 됩니다. 네. 또 안 쓰면 벌금. 맞아요. 네, 맞아요. 한 번도 못 봤는데 위험해요. 사람들. 그게 다 불법이에요. 맞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저희 기술이 정말로 필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일단은 저희가 1, 2, 3차 년도를 진행을 하면서 사실은 그런 핵심 기술에 대한 역량은 충분히 이제 갖췄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4차 년도에서는 이제 온전히 좀 소형화하고 직접해서 이제 완제품으로 만드는데 역량을 충분히 쏟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기업들과 같이 나중에 여기 뭐 사업하나 이런 네. 걸 하시고 기술이전에서 돈도 많이 버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중요하죠. 기술료도 네. 전자기술연구원이 기술료 수입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내가 전자통신연구원이나 이런 데 다른 출연연들하고 비교했을 때 네. 자체 수입을 제가 얼마 전에 조사를 해봤는데 그다지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족한 이 기술 실적을 정 박사님이 한번 확 좀 올릴 수 있는 네. 그래서 돈도 개인적으로 돈도 많이 버시고 제가 또 열심히 또 사업화를 해가지고
많은 돈을 이제 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아 제가 그러면 이제 또 팀장님 또 한번 뵙고 부담을 아주 이거 부담 드려야죠. 네. 그럼 이렇게 저희 오늘 마무리했는데 같이 봐주신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Dale, dale.